네, 이어서 리포트 뽀개기로 자리 이동해 보겠습니다. 김태성 팀장님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많이 나온 리포트 안에서 우리가 꼭 봐야 되는 두 가지 리포트를 준비해 주셨고요. 리포트 보기에 앞서서 리뷰부터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카메라 또 봐야 된다, 또 그런 그죠. 이야기하면서 옵트론텍 이야기도 했잖아요. 네. 일단 뭐 카메라 모듈 관련해서는 제가 지금까지 총 3종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대장주인 LG이노텍을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요. 네. 근데 이제 LG이노텍이 조금은 부담스럽다라고 느끼신 분들에게는 하이비전 시스템을 제가 한번 더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이후에 일단 고점으로 향해 가고 있는 종목들이 또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또 주가의 위치가 낮은 종목을 또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종목이 바로 이제 옵트론텍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카메라 모듈 관련해서는 제가 최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이제 대다수의 이 모바일이 신규 제품이 나오게 되면요. 다른 여타 기능들보다 이 카메라 화질이 얼만큼 좋아졌는지 그리고 또 이제 이 삼성과 애플의 카메라 이 스펙에 대한 비교 사진들이 굉장히 많이 떠돌 만큼 이 카메라 모듈 관련한 관심들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모바일뿐만 아니고 이제는 뭐 AI라든지 혹은 자율주행이라든지 우리가 앞으로 4차 산업의 핵심이라고 하는 이 산업 현장에는요. 곳곳이 바로 이 카메라 모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단기적인 시세도 굉장히 좋은 지금 상황입니다만은 중장기적으로도 굉장히 매력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LG이노텍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치에서 사실 이제 추격 매매하기에는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그러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옵트론텍 오늘 좀 시세가 반짝 나왔다라고 좀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한 번 더 공략을 해봐도 저는 괜찮은 지금 위치가 아닐까라는 이야기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옵트론텍 이야기 리뷰 들어봤고요. 그럼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갖고 오셨는지 첫 번째 리포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 팀장님이 꼽은 오늘의 리포트는 GK 리포트고요. 선방한 2분기 하지만 아쉬운 3분기라는 헤드라인이 있어요. 하나투자증권 지인 애널리스트가 작성을 했고 2분기 영업 손실은 적자가 축소됐고 그렇죠. 그러나 변이 바이러스 확산 타격으로 인해서 3분기 개선에 대한 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 네. 네. 일단 뭐 카지노 관련주들 과연 주가가 지금 계속 좋아질까라는 의구심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뭐 일단 여타 여행, 항공, 그리고 화장품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기대감이 한두 번 정도의 시세는 굉장히 또 강하게 나온 상황인데 네. 여전히 카지노 관련주라고 불리우는 뭐 GKL, 뭐 파라다이스 이러한 쪽은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보여줬던 다른 종목들이 보여줬던 뭐 포스트 코로나 관련 종목들이 보여줬던 시세를 좀 따라잡기에는 아직은 역부족인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저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이제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적이 잘 나올 수가 없죠. 그렇죠. 환경이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환경적으로도 국내 이제 카지노 여행객, 이용객보다 결국 이제 외국인 카지노 여행객 혹은 이용객들이 이제 많아져야지만 수익 구조가 이제 굉장히 크게 개선이 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네. 저는 당연히 올해 상반기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그리 크지 않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대신에 이제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그래 지금은 누구나 다 안다. 하지만 앞으로 이 GKL 혹은 파라다이스 혹은 전체적으로 카지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언제 얼마만큼의 빠른 회복도를 보일 것이냐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GKL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금의 조정을 한번 이용을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생각이 지금 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볼 수가 있는 게요. 결국 이제 코로나19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델타 변이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있기 때문에 여전히 현실적으로 해외 여행객들이 우리나라를 방문을 하고 또 이제 방문한 이 여행객들이 카지노를 이용하기까지에는 시간이 굉장히 또 오래 걸릴 가능성은 높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언제 기대감이 또 반영이 될지 모르니 저는 조정 시에 한번 접근을 해봐도 괜찮다. 뭐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을 매수하자라는 전략이 조금은 우스울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 적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금 이 코로나19 때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개선이 될 여지가 충분하다. 그리고 이제 시간만이 이제 해결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조정 시에 접근을 해보는 전략도 저는 굉장히 메리트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악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이 기회일 수도 있다. 그리고 향후에 다시 또 정상화라는 걸 우리가 예상을 한다면 맞아요. 지금 구간에서 봐도 괜찮지 않겠느냐라는 의견 주셨고요. 목표 주가 19,000원에 투자 의견 매수 주셨거든요. 네. GKL 차트 한번 봐볼게요. 저도 어제 드디어 네. 자녀 백신을 1차 접종하고 왔습니다. 네.
저는 아직 이게 백신을 맞지 못해가지고. 아,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백신 맞는 분들이 많아지시고 그러다 보면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 예방도 또 맞아요. 있다고 하니까 조금 더 해외여행 그리고 이렇게 관광객들이 유입될 수 있는 시기가 빨라지지 않을까. 네, 그럴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럴 수는 있지만 일단 언제 또 움직이느냐는 그 어느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네. 저는 GK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내가 이 종목을 100만 원을 매수를 한다라고 이제 가정을 해보면 네. 오늘 한 번에 100만 원을 사기보다는 그냥 생각날 분할로요. 때마다 한 주씩 채워 놓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 일단 뭐 길게 본다라면 충분히 GK를 포함한 이 카지노 사업이요 회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거기에 치료제까지 나온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언제 올라가느냐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매수에는 적극적으로 찬성하나 언제 올라갈지 모르니까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 일부를 모두 GKL 같은 종목에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는 조정 시마다 한 주씩 좀 매수를 하신다라고 했었을 때는 굉장히 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저는 기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여기서 상승을 한다면 충분히 2만 원 넘어서 2만 5천 원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 가격대는 뭐냐? 코로나19가 터지기 직전에 원래 기록했던 가격이니까 그 가격대까지는 충분히 회복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밀렸을 때 이제 손절가가 굉장히 고민이 되긴 하는데 네. 이 차트를 조금만 더 길게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GK 사실 차트요. 코로나19 터지고 나서 급격하게 좀 많이 밀리긴 했어요. 밀리긴 했는데 그때와 지금이랑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네요. 네,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손절가는 별도로 제시를 드리진 않고요. 조정 시마다 한번 여유롭게 추가 매수를 하신다면 굉장히 좋은 성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GK 목표 주가 25,000원, 손절가는 저희가 따로 드리지 않을게요. 그러면은 이 리포트에 대한 별점은 5점 만점 몇 점 드릴까요? 굉장히 좋은 이야기를 드려놓고 별점을 또 매기려고 하니까 조금 미안해지는데 몇 점인데요? 네, 일단 별점 5개 중에 3점을 제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뭐 첫 번째는 언제 갈지 모른다. 아. 네, 이 부분이 이제 가장 큰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두 번째는 아시다시피 이제 GKL이 이제 주가의 흐름이 좋았을 때도 그렇게 큰 상승폭을 보여줬던 기업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변동성이 작다, 그리고 언제 또 움직일지 모른다라는 것 때문에 별점을 좀 낮게 드렸지만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안정적으로 수익을 좀 창출을 해줄 수 있는 구간과 기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 성향에 맞게 판단해 보시고요. 두 번째 리포트도 한번 보게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준비한 리포트는 우주의 기운이 모인다. GS 리테일이에요. SK증권 유승우 애널리스트가 작성을 했는데 사실 저는 최근 편의점들이 네. 뭐 델타 변이 바이러스도 있고 거리두기도 다시 격상이 됐고 여기에 최저임금이 올라서 네. 가장 힘든 시기가 아닐까 싶었거든요. 가장 힘든 시기이겠죠. 네. 네, 가장 힘든 시기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3분기, 4분기 같은 경우에는 편의점 관련주들이 반짝 상승을 했어요. 근데 네. 이제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죠. 편의점 관련주들은 이 추세가 대세 상승으로 가기에는 현실적으로 이제 좀 장애물들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다. 특히 이제 올해 이제 이 최저임금이 올라가게 되면 아무래도 이 편의점을 가지고 있는 주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마진율이 좋지 않을 수밖에 없는. 네. 그렇게 된다면 결국 이제 편의점을 차리고자 하시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실적에 이 부진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레포트의 이 제목 헤드라인은요, 굉장히 지금 좋은 이야기들을 좀 많이 써 주셨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우주의 기운이 모인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이쪽은요, 이 편의점 사업부보다는 이 GS25보다는 GS 더 프레시 혹은 홈쇼핑 이쪽을 조금 더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굉장히 좋은 사업군을 하고 있고 굉장히 또 점유율을 빠르게 높여가려는 이 목적은 알겠지만 소비하고자 하는 우리 소비자들이 사실 이제 GS 리테일 혹은 GS 프레시 이쪽을 잘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쿠팡이라든지 뭐 마켓컬리라든지 우리에게 친숙한 기업들의 이제 수요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네. GS 리테일 혹은 GS25, GS 더 프레시 이쪽이 아무래도 이제 많은 사업을 하긴 해도 소비자들의 이제 수요가 많지 않다 보니까 실적적으로는 더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 부분을 조금 개선하기 위해서 뭐 요기요에 대한 인수 이야기가 있긴 하지만 결국 이것도 소문일 뿐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굳이 이 종목을 공격적으로 지금 투자해야 만한 포인트는 그리 많지 않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포트의 제목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기운이 가득했지만 우리가 그 안에 세부상을 봤을 때는 여전히 리스크한 요인이 있다라고 해주셨어요. 목표 주가가 5만 원이 나왔는데요. 김태성 팀장님은 그럼 차트에 어떤 전략을 세워주실 건가요? 네, 일단 저는 이렇게 불확실성이 많은 종목을 조정식마다 매수를 하는 거. 앞서 이제 GKL과 조금 다른 방향성입니다. GKL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본업을 가지고 있지만, 네. 이 지금 GS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도 회복을 할지 안 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주가가 조금 더 올라올 때 매수를 하는 게 더 좋다라는 생각이 확인해보고요. 들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가격보다는 36,000원 이상 충분히 더 올라왔을 때 그때 매수를 해도 저는 늦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위치에서는 매수보다는 지금 관망 스탠스를 좀 취하시면서 만약에 36,000원 이상 매수, 목표가는 45,000원. 그리고 나서 이제 밀렸을 경우에는요, 3만 원을 제가 손절가로 한번 제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실하게 올라오는 걸 보고 들어가자. 현재 구간은 관망할 시기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가격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이야기 들어보니 리포트와 김태성 팀장님의 의견이 좀 사뭇 같진 그렇지. 않아요. 별점이 높진 않을 것 네. 같거든요. 네, 일단 저는 그래서 별점 5개 중에 좀 3개를 좀 드렸는데요. 네. 일단 아무래도 확인해야 될 부분, 요기요 인수도 이제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되고, 결국 이제 굉장히 좋은 사업구나 하더라도 소비자가 없다면 실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실적도 좀 확인해야 된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별점 5점 만점에 3점으로 마무리해 볼게요. 오늘은 두 가지 리포트 모두 다 별점 5점짜리가 없었어요. 네. 혹시 그 외 종목에서 별점 5점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지금 시장은 아무래도 종목별 장세 혹은 테마 힘이 굉장히 강한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사실 이제 시장에서 굉장히 강한 퍼포먼스를 내는 종목은 지금 남북 경협주 종목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사실 이제 다른 종목을 좀 준비해 오려다가 오늘은 경협주 안에서 우리가 좀 체크를 하고 가야 되는 기업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기업은 재룡전기라고 하는 기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재룡전기가 있고 재룡산업도 있는데요. 거의 이제 동일하게 흘러가신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전기를 저는 적극적으로 보셔도 되고 산업을 적극적으로 보셔도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일단 전체적으로 지금 이 남북 경협에 대한 긍정적인 이슈들이 오늘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미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트럼프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으로 정부가 넘어가고 나서 이렇다 할 액션이 취해지지 않았던 상황이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올해 하반기에는 미국과 북한 처음부터 좋은 이야기가 있을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래도 트럼프 때처럼 극단적으로 저는 치고 가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대북주보다는 경협 이슈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오히려 더 긍정적인 퍼포먼스를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자, 전기라고 하는 단어 최근에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력량 사용 때문인데 재룡전기는 그쪽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테마의 힘을 좀 받았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까지 종합해서 봤을 때는 충분히 단기적으로 한번 트레이딩을 해봐도 괜찮은 종목군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재룡전기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종가에 매수를 해보는 거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지금부터 여기서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요, 8,500원 그 이상까지도 한번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밀렸을 경우에는 손절가 6,000원을 제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종가 매수 그렇죠. 이야기해 주셨고요. 목표 주가 8,500원, 손절가는 6,000원입니다. 별점 3점의 종목을 대신할 재룡전기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팀장님은 여기서 또 보내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